개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영업 방식들이 이제 좀 찾아가는 거, 아니면 주변의 음. 지인들한테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주변의 지인 대상으로 오픈바를 살리는 거를 많이 영업 방식으로 택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하시죠? 시작할 때. 네, 일단 뭐 시작할 때는 지인 영업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근데 사실 이게 보험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보험을 팔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보험을 파셨기 때문에 제가 건너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팔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인부터 시작을 해요. 다 지인을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인이 떨어졌을 때 문제죠.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 소개로 이렇게 어떤 속된 말로 새끼를 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보험 파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험을 팔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별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뭐 보험을 딱 효과적인 것만 딱 해준다, 이렇게 뭐 어떤 눈탱이 치지 않고 효과적인 것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뭐 어떤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재무 상담도 받을 수가 있다, 전문가 수준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만약 제가 보험 판매원이라면 뭐 매달 좀 보험을 전화 통화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인 영업이 가장 먼저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 특히 노컬 영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세무사님하고 노무사님들은 좀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역 영업 쪽에서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또 세무사님들 추세가 사실 지역과 관계없이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과거의 어떤 그런 노컬 방식이 세무사하고 노무사에게 좀 최적화가 돼 있다면은 그것도 약간 탈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다른 직종들은 사실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지역만 딱 잡고 있다고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전문직이 없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지역만 잡고 있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건들만 갖고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전문직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고의 확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지금 온라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울에 있는 분이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과 사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업을 하셔야지 노컬 영업만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제 여기선 단서가 있습니다.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처럼 전통적으로 노컬 영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국적으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한테 맡기는 게 의뢰인들의 심정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인터넷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서울에 있지만 뭐 제주도 사건도 많이 맡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과 관계없이 이렇게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결국에는 이 노컬 영업 방식을 해도 좋은데, 다만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온라인으로 건너가서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로컬과 온라인의 비중을 거의 뭐 한 3대 7이나 아니면 2대 8이나 요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는 아예 노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0대 10이기 때문에 노컬 자체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기 업무에 따라서 뭐 3대 7이든 뭐 5대 5든 그건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영업에 대한 스타일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 주력 사건 처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건의 아이템이 전국으로 할 수가 있느냐, 또는 아니면 지역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보면 대부분 그래도 지인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인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작은 지인 영업이 맞아요. 지인 영업이 맞는데, 다만 저는 이제 제 예를 들자면은 저는 10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지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업종 특성상 지인 영업이 되면 안 되는 분야였고 지인 영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10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어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 영업을 못하니까 블로그로 바로 넘어간 사례지만 지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이제 지인 영업을 하는 게 맞죠. 지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는 다 지인 영업을 해야 되고 지인 영업이 돼서 일단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이 됐다. 그런 내가 광고료 정도는 소정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인터넷 마케팅으로 넘어가야죠, 무조건. 예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넘어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료가 쌓이면은 그 광고료를 선순환으로 투자해가지고 계속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좀 특이한 게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전문직에 쓰는 그런 딱딱한 어투가 아니고 좀 재밌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좀 글을 썼던 것이 좀 약간 차별점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왔다고 실제로 얘기도 하셨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차별점이 뭐냐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저희만의 어떤 용어로 바꾸자면 비어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어있는 매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글을 좀 재밌게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전문직보다는 좀 말을 재밌게 해. 막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것이 비어있는 매체가 되는 거죠. 그 비어있는 매체를 내가 찾아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게 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발전시키고 발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뭐 그걸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평소에 말을 잘해. 근데 유튜브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해보면 말이 재미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체를 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 일상 대화에서 말을 잘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법정 가갖고 변론을 하는데 변론을 유창하게 해. 근데 유튜브 앞에 서면은 그냥 얼어버려. 이런 경우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어쨌든 유튜브라는 매체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같은 어떤 글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런 어떤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약간 좀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게 무슨 우리가 말을 하는데 무슨 배우처럼 이렇게 유려하게 말을 하거나 뭐 이병헌 씨처럼 그런 어떤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유재석처럼 재밌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다만 나하고 고만고만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나하고 경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기를 못한다 또는 말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대단히 재밌는 분들 전업 유튜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고만고만한 분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보다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아나가서 계속 그게 축적이 된다면은 그게 쌓이면은 이제 그 캐릭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저희 그 수강생분들도 그러면 그 부분이 재미없어서 계속 톤을 바꿔주시고 연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 수강생들 분을 보면은 책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유튜브에 나와갖고 책을 읽는데 저도 뭐 발성을 제대로 할 때에는 약간 높낮이를 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을 땐 낮고 높을 땐 높고 약간 노래같이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종일관 이게 일정하게 국어책 읽듯이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려운 용어를 써요. 설명을 하고 싶어서 약간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보다가 그냥 스킵을 눌러버리죠. 재미없으니까. 그러면은 유튜브 찍는 비용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찍더라도 좀 제대로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